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설아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른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안 봐도 되고 또 어른이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주어진 자유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과 돈, 그리고 재능을 아름답게 쓰는 작은 거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다 보면 삼키기 힘든 고통이 실제가 되기도 한다. 말라위에서는 물만 겨우 삼키게 될 정도가 돼서야 병원에 와서 식도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내시경으로 식도를 꽉 막고 있는 암세포 덩어리를 확인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확인시켜주고 나면 그냥 지쳤다. 그래, 그냥 지쳐버렸다. 매일 환자들을 괴롭히는 병마와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백영심 선교사의 일기입니다. 백영심 선교사는 1990년 28살의 나이에 대학병원 간호사 자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149cm의 작은 체구지만 강단 있는 백 선교사는 어느덧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작은 거인, 병을 고쳐주는 작은 천사로 불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백 선교사와 말라위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학교 재학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백 선교사는 언젠가 케냐의 마사이 부족에게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고려대 부속병원에 취직한 이후에도 케냐인의 아픈 모습이 상상되어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기 불편했던 백 선교사는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케냐로 향했습니다. 케냐에서 말린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살면서 2년 동안 의료 봉사를 했고 아프리카 곳곳에서 기근과 영양결핍, 에이즈와 결핵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도하며 그들을 내 가족, 내 혈육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의료 봉사를 끝내고 귀국했던 백 선교사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착해서는 버스를 타고 아프리카 인근 국가들을 여행하다가 말라위 치무알라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 자신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민 500명이 살고 있던 치무알라에서 백 선교사는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벽돌을 직접 만들어 약 30평 규모의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진료소가 생기자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진료소 문을 열기 전부터 와서 선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선교사의 생계 또한 주민들과 함께 꾸렸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죽을 만들어 먹을 때도 있었고 한국이 생각날 때는 쌀밥을 지어 주민들과 나눴습니다. 밤이 되면 진료소 주변은 노천 극장이 됐습니다. 백 선교사는 나무에 흰 천을 걸어 스크린을 대신하고 말라위인의 8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 치체아워로 더빙한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주민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에 환호하며 백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천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접한 다른 마을에서도 진료를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소는 직원과 약품,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어린이가 엄마에게 엎혀왔는데 수술할 도구도 없었고 수혈할 피도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던 중에 아이는 백 선교사의 팔에 얼굴을 묻은 채 영영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큰 병원을 지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백 선교사는 그때부터 병원 건축을 도울 사람을 찾았고 그러던 어느 날 외래 진료를 나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백 선교사는 전화를 끊고 차를 멈추더니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양상선 정유근 회장이 백선교사 소문을 듣고 사재를 털어 현지에 큰 병원을 짓고자 전화한 것입니다. 정 회장은 나중에 돈을 벌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다짐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말라위 한인 교민을 만나 백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정 회장의 33억 원이 들어간 대양 누가병원이 말라위 릴롱괴에 완공됐습니다. 완공식엔 무타리카 말라위 대통령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009년 여름 한 산모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왔습니다. 집에서 새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은 저체중이었고 산모는 출혈이 심하여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없어 아이를 둘 곳이 없었는데 한 간호사의 주도로 플라스틱으로 임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신생아들을 살렸습니다. 건강하게 눈을 뜬 산모와 가족은 예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80병상으로 시작한 이 병원은 이후 200병상으로 증축됐습니다. 그러던 중 백선교사가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목의 통증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는 내 몸이 아파도 그들을 버릴 수 없다며 말라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백선교사의 아프리카에서의 24년간의 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백선교사가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모든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기쁘게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등을 현명하게 사용하셔서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